알고와 3월 12일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10일 오전 12시입니다. 자비 없는 코인 시장, 트럼프 때문에 웃고 울었습니다. 트럼프의 큰 그림은 뭘까요? 벌써 시즌 종료일까요?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입니다. 7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7만 선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흥분을 했었는데 7만 선에서 훌쩍 와서 7만 6천 선까지 밀렸습니다. 이제는 7자 초반까지도 보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언습하고 있습니다. 요즘 ETF는 도움이 안 됩니다. 미국 증시가 문을 열 때마다 ETF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월요일 기준으로도요, 2억 7,840만 달러의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보기도 민망합니다. 가격 수준이 그래도 견고하게 지지해주던 2,000달러 선마저 내줬고요. 비트 대비한 이더 가격을 보자면 더 암울합니다. 4년 3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만 무려 37%가 떨어졌습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0.024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월부터 최근까지 가격을 보겠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났거든요. 그런데 5대 코인의 1월 31일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보자면 솔라나는 무려 반토막을 달성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나 26% 떨어졌고요. BNB는 22%로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최근 한 달 사이의 코인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웃고 우는 거는 코인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승리 관점에서 보자면요. 코인만 떨어진 거 아닙니다. S&P 500 차트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전 11월 6일 이전보다도 더 내려온 수준입니다. 나스닥도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넘게 난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전 수준보다도 후퇴를 한 거죠. 지금 비트코인, 코인은 나스닥과 함께 어깨 걸고 갑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나스닥과 암호화폐 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효과가 무색하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에서는 사실 전략적 비트 비축 기대감과 그에 따른 실망감 때문에 가격이 요동친 측면이 있지만 그 영향을 빼고 나면 나스닥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럼 나스닥은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은 안 좋을까요? 바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겠죠. 트럼프 말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가 최근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단기적 경기 침체 가능성 인정, 성장통 강조라고 하면서요. 미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올바른 경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장통은 불가피하다며 단기적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요. 단기적 경기 침체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라고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와 실제 발언이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혹시 해석을 잘못한가 싶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해당 원문은요. 3월 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매우 큰 일이기 때문에 전환기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트랜지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해당 질문은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냐? 라는 앵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예측하고 싶지 않다. I don't want to predict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을 한 거고요. 이건 어차피 필요한 일이다. 전환기, 트랜지션. 그러니까 더 나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하려면 전환기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단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다라고 봅니다. 또한 주식시장과 관련돼서는요. 캐나다 관세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을 때 나는 주식시장 보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증시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면서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트럼프의 큰 그림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라는 코인 시장의 오래된 고인물이 이렇게 X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의도적으로 시장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부러 경기를 망가뜨린다라는 건데요. 음모론적 시각이 없잖아 있는 듯해 보이는데 실상 코인업계뿐만이 아니라 전통 금융권도 트럼프의 의도적 경기 침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가 월가 유명 분석가인 노무라 증권의 찰리 메갈리가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하락, 연준의 금리 인하, 디스인플레이션 등을 원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메모에서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트럼프 행정부가 유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의미 있는 수준의 달러 약세로 이어지며 달러 약세는 미국 제조업과 실물 경제를 부흥시킨다라는 거예요. 진보적인 경제학자 로버트 커트너 역시 트럼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조성한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의도했다라는 주장도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총 36조 달러를 웃돕니다. GDP의 120% 이상에 달하고 있고요.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쓴 돈이 미국의 국방 예산을 넘어섰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6개월 이내에요. 부채 7조 달러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 부채는요, 1% 남짓 또는 그 이하에 빌린 굉장히 낮은 금리에 빌린 과거 빚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는 4% 중후반대죠. 이걸 새 빚으로 리볼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하락입니다.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요. 실제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여러 차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나의 최우선 관심사는 미 국채의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요. 관련돼서 미국 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냐를 보자면요. 전체 재정 지출의 13%가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의도된 거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는데요. 4일 의회 합동연설에서 트럼프는 오늘 금리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다. 크고 아름다운 하락. 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Big Beautiful Drop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미 국채의 10년물 금리를 콕 집어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부채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10년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10년물 금리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린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의도에서도요, 이 트럼프의 의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하나증권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트랜지션이라는 표현이었죠. 장기적으로 더 낮은 금리에서 부채를 리파이낸싱 하기 위한 전략을 활용 중이다 라면서 의도된 경기 침체라고 분석했습니다. NH 선물 연구원 역시 지난해 8,800억 달러를 순수 이자 비용으로 미국이 지출했다라면서 이게 전체 재정 지출의 13%에 이르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도된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의 큰 그림을 정리해 봤습니다. 트럼프 세션, 트럼프가 의도한 리세션, 경기 침체는 의도된 거다랍니다. 바로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입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미국으로 제조업 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요, 관세가 높아지니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겠죠. 이렇게 인플레이션, 고물가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민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결국 성장 둔화로 이어지지만 참고로 트럼프는 이를 트랜지션 전환기로 표현했습니다. 이 성장이 둔화가 되게 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달러 약세가 유발이 되고 있고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 제조업과 실물 경제가 트럼프 임기 중후반부에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국가 부채 해결입니다. 6개월 이내 7조 달러 만기가 돌아옵니다. 1% 정도로 빌린 빚을 4%로 바꿔야 됩니다. 이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이자 부담이 생기겠죠. 결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 필요하고요. 연준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선 경기 침체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보자면요. 벌써 시즌 종료가 아닐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비트와이즈 CIO는 장기 펀더멘탈은 변함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 트럼프의 무역전쟁 확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부진, 대규모 해킹 사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등등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요인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얼마까지 떨어질까를 보자면요. 하방은 대충 7만 달러 정도로 보입니다. 아서 헤이즈 역시 7만 달러에서 바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요. 이 여러 분석가들 역시나 7만 달러 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는 하락 전환이 아니라 추세 전환이 아니라 강세장 내에서의 조정 과정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시즌 종료가 아니라면 지금 충분히 싸죠. 지금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코인을 구매하면요.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24년 11월에 사는 것과 같고요. 무려 한 4개월 정도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4년의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 지금 이더리움을 사면 21년 2월 가격에 사는 것과 같다라는 해석입니다. 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야 할 시점이 아닌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 아주키에 있는 리서치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Why you shouldn't buy the dip. 지금 사야 할 시점이 아닌 이유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돌비콩의 코인정보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일단 싸 보이는 게 함정이다. 마이너스 90%면 싸 보인다고? 아닙니다. 95%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싸 보이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과도하게 부풀려진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과거의 NFT 붐에도요. 60% 하락하니까 바닥이네 라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사들였지만 그 후에 다시 한번 80%에 가까운 폭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고점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점 대비 엄청 빠졌네라는 착각이 함정에 빠뜨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일단 거품이 터지면 서서히 하락합니다.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버블 붕괴는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내러티브가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국가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같은 빅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를 시장에서는 정부가 사는 거 아니네? 라는 실망감이 오히려 크게 작용했습니다.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슈퍼사이클을 말했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민코인 시장에서 환멸을 느꼈던지 아니면 익절을 했던지 빠져나갔고요. 버블이 무너진 뒤에 누가 재투자해서 다시 끌어올릴 스토리가 현재로서는 부재합니다. 한번 끝난 서사는 사실 코인 시장에서 재점화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도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다음엔 꼭 팔 거야. 야, 내가 다음 불장만 와봐라. 이번엔 꼭 판다. 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들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크게 오르기 전에 물량이 쏟아지니까 반등이 제한적이고요. 결국 시장에 확신이 있어야 강세인데 지금은 그런 맹신이 약합니다. 때문에 시즌 종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사야 될 시점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알고란을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